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교수회장 정병호입니다. 현재 제가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마도 국교련이 정부 여당의 국공립대 법인화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오늘 주제가 인천대를 법인화하는 법안인데, 제가 봉직하고 있는 것이 마침 인천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국교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를 마련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국회로부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진출 요지서는 만 하루 만인 토요일 오후 4시까지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인천대 법인화법의 입법 절차가 오늘 공청회에서 알 수 있듯이 이처럼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지난번 날치기로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의 전체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가 인천대 법인화법입니다. 그런데 인천대에 법인화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세세한 문제는 오늘 인천대에서 나오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교련을 대표해서 국공립대 법인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일간신문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대 법인화 정책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미 그 정당성을 크게 손상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상식입니다. 또 토론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책이 해당 분야와 사회에 나아가서는 국가 전반의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모름지 한나라의 백년치 대계라는 교육, 더구나 한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화가 법제화된 서울대조차도 요식적이고 수박 겉타기의 절차만을 받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인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학생들이 본관을 장기간 점거하는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학 당국과 학생회가 몇 가지 합의를 하고 학생들은 오늘 본관 점거를 풀었다고 하는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공립대 법인화처럼 중차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의 가져올 파장을 가늠할 만한 국민적인 토론 자체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서울대 법인화법이 본회의 소임도 없이 날치기로 처리된 과정을 지켜본 수많은 국공립대 교수들은 한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대학을 어떤 전제로 보고 있고 또 치밀한 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민주당 당연히 이 공립대 법인화 반대인데 오늘 인천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님께서도 이 법인화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공립대를 법인화로 반대하는 그 정책이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국공립대 법인화 정책은 모든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게 반대하니까 정부 여당은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먼저 서울대를 법인화하고 뒤에 인천대 그리고 지방 거점 공립대 마지막으로는 여타의 국공립대가 모두 법인화하기로 한 듯합니다. 나라의 명예를 좌우할 고등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법인화 정책을 추진하려면은 이런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정당당하게 현재 국공립대가 법인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 나아가 정치권 전체적으로 한 번도 이런 국민적인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립대 법인화, 성과연봉제, 학장 직선제 폐지 등 소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정책 목표는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입니다. 애초에 정부가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 이유는 국공립대가 국가기관이고 교직원이 공무원이어서 국공립대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하여 국공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국공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건데 교과를 법인화 정책 논리는 국공립대를 국가기관에서 분리해서 독립적인 특별법리로 만들어야만 자율성이 높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공립대의 자율성이 매우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서 경쟁력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1987년 이후에 사회민주화와 더불어 대학민주화 상당 정도 진행됐지만 국공립대는 여전히 교과부 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타율적인 국공립대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도의 지식 창출 기관인 대학이 자율성이 없을 때 창의성에 기초한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공립대에 헌법에 걸맞는 실질적인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국공립대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국공립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추진하듯이 국공립대를 법인화해야 할까요? 현재 정부 당국 구상하고 있는 법인화는 결국 국공립대의 관치 공기업화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을 보면은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포함되게 되어 있고 교과부장을 추천하거나 취임생이나 감사가 대학에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문제든 인천대 법인화 법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한 명 이상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치 우려가 큽니다. 대학 통일에서 추천한 이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의결은 결국 정부 당국 관료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장도 이런 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대학은 의결기구인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정권을 가진 총장에서 운영되고 극히 제한적인 기능을 하는 신의기구인 대학통일위원회만 존재할 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의 사실상 의결기구가 존재하는 교수회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 당국이 법이나 명분을 내세우는 국공립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예산 보장이 약화되고 또 대학 예산에서 자체 학부 재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국공립대학 법인은 점차 공공성 실현보다는 수익성 실현 쪽으로 그 운영 목표가 기울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립대학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교육과 연구에서 시장 논리가 강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공립대학은 법인화를 통해서 자율성은 더욱 약화되고 시장 논리는 더욱 강화되는 관치 공기업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공립대의 경쟁력은 크게 추락하고 국공립대학의 설립 목표인 공공성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공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정책당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국공립대 법인화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라는 모토로 공립대를 법인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국립대 법인화 시행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발표된 일본 문부과학성 보고서인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에 따르면 법인화 후 6년 동안 대학 경쟁력 약화와 연구 실적 감소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국 타임스지가 세계 대학 순위가 법인화가 시작된 2004년에서 보고서가 발표된 2010년 사이에 도쿄대학은 12위에서 26위로 교토대학은 29위에서 57위, 오사카대학은 69에서 130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대학 전체의 학술 논문 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공립대 법인화 대안이 무엇일까요? 국교는 어제부터 국공립대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가지고 자유로운 국공립대를 실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서 자율형 국공립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학의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는 대학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국공립대는 현재와 같이 자율성이 없는 타일형 국공립대도 아니고 관치 공개화를 초래할 법인형 국공립대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국공립대는 학사, 인사, 조직, 재정 등에서 헌법을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실현되는 국공립대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립학교 중심 고등교육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국공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 거점 지방 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거점 지방 공립대가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공립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학점 취득, 학위 운영 과정, 교원 인사 등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